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건데요. 특히 그 학습 단원의 단순한 주제, 이걸 넘어서서요, 학생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게 대체 뭔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치 그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주어진 자료 속에서 진짜 빛나는 통찰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핵심 개념어 찾는 걸 얘기했었죠. 오늘은 그 개념어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단원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만한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배운다, 이걸 넘어서 이 배움으로 뭘 깨닫게 할 거냐 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랄까요? 핵심 아이디어, 저도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단원 주제랑은 확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원 끝나고 한 5년 지났을 때 학생들이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게 뭘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제가 무엇에 대해 배울 거냐, 그 범위를 알려준다면요. 핵심 아이디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될 개념적인 통찰, 혹은 큰 생각, 빅 아이디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식물의 구조, 이게 주제잖아요.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생명체는 그 구조와 기능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훨씬 깊은 이해를 담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의 조선시대 신분제도 같은 주제도요. 사회 구조는 그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이나 상호작용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핵심 아이디어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 뭐랄까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 틀을 제공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좋은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뭔가 딱 떨어지는 기준 같은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좋은 핵심 아이디어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통찰이 담긴 일반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이건 그냥 사실이죠. 이걸 넘어서 광합성은 식물의 생존 방식이고 또 지구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 흐름에도 아주 중요하다. 같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통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냥 흥미로운 사실이랑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깊은 이해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인 통찰부터가 쉽지 않네요. 그저 재미있는 사실 제시,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그 통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강하게요. 그냥 교실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경험 세계랑 관련 지을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작가는 비유 같은 걸 써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준다, 이런 핵심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배우고 나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속 비유는 뭐지? 네 일상 대화에서 쓰는 비유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의미를 찾게끔요. 교실 밖으로 지식을 쭉 확장시키는 거네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이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단원이나 교과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다른 학문,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회구조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건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실, 아니면 직장, 더 큰 사회 시스템 분석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보편성.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그럼 배움의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핵심 아이디어가 배움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은 탐구를 유발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배웠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새뼈는 왜 비어있지? 만약에 사람 손가락이 3개라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호기심을 막 자극하고 스스로 더 파고들게 만드는 질문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와, 통찰, 삶과의 연결, 보편성, 그리고 탐구 유도.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에 다 담으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혹시 자료에 뭐 팁 같은 거 없었나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막막해 하시죠. 자료에서도 처음부터 막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찾았던 그 핵심 개념어들 있잖아요.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먼저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구조, 영향, 정체성, 상호작용 이런 개념어를 뽑았다면 일단은 사회의 구조는 구성원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처럼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일단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딱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통찰이나 보편성 같은 조건에 좀 가까워지는 거네요. 뼈대를 먼저 세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핵심 관계를 담은 뼈대 문장을 딱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삶과의 연결을 좀 더 강화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 우리 반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거나 아니면 탐구를 유도하는 질문. 만약에 사회 구조가 확 바뀐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질문들을 덧붙이면서 살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럼 훨씬 수월하게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풍부한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랄까, 발견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결국 핵심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군요. 개념들 사이에 숨겨진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게 또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네요. 와, 학습에 진짜 생명력이란 깊이를 더하는 과정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만들어진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의 방향을 딱 잡아주고 배움이 교실이라는 틀을 넘어서 실제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꼭 교육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본질을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의 핵심 요소들 사이에 있는 중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목표 달성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